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허리 협착증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허리 협착증 진료를 하게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10년 동안 허리 협착증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자세히 잘 들어주십시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저는 허리 협착증만 10년째 진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의사가 돼서 한의원을 개원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중에 허리 협착증인 환자들이 매우 많았어요. 자, 두 번째 개원은 한국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데 개원을 했어요. 매일매일 많은 숫자들이 오셨는데 허리 협착증인 분들이 매우 많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침을 놨던 날은 300명 가까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자연스럽게 많이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허리 협착증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도침 치료를 처음엔 근육만 찌르다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까지 찔렀다가 추간공까지 찔러봤다가 황색인대 주변까지 도침 치료를 해봤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서 또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허리 협착증에 도침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허리 협착증이 증상마다 조금씩 다양한데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도침 치료를 하게 되겠다. 이런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허리 협착증의 도침 치료 건수와 도침 치료 실력이 많이 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협착증이 제가 만족할 만큼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혹은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래도 재발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도침 치료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허리 협착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침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많은 치료법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왜 허리 협착증인데 허리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잠을 잔 날 다음 날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잠을 잘 잤다 그래서 협착된 허리가 넓어지나? 잠을 잘 잤다 그래서 척추의 공간이 넓어지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와서 이야기 하시더라고. 나는 허리 협착증 증상인데 지금 저리다. 근데 처음에는 쥐가 나는 것부터 시작했다. 쥐가 나더니 저리더라. 예. 그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셔요. 맨발 걷기를 했더니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졌다. 기분 탓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허리 협착증 증상을 보니까요, 허리 협착증 증상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병의 증상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결국
허리 협착증은 피가 안 오는 혈액순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 날은 어떻게 돼요? 자는 동안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되니까 다음날 다리까지 피가 잘 오니까 어때요? 협착증 증상이 덜한 거죠. 처음에 다리로 피가 안 오면 사람은 쥐가 나는 것부터 느껴요. 근데 점점 더 혈관이 고장나고 혈액순환이 더 안 되면서 다리가 저린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혈관이 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떤다고 느낄까요? 시린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통증도 느끼게 될 겁니다. 피가 안 오면 나중에 가면 아프거든요. 결국 허리 협착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혈액이 안 오는 정도에 따라서, 혈액이 안 오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맨발 걷기를 했더니 허리 협착증이 좋아졌다. 맨발 걷기가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죠. 이런 여러 경험들과 다양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다. 혈액순환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 저의 이런 생각들에 더 확신을 갖게 해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연구를 했어요. 2013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938명의 허리 MRI를 분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는 협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협착증이 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척추관이 3분의 2 이상 막힌 고도의 허리 협착증 환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 3분의 2 이상 막혔으면 증상이 엄청 심해야 되죠. 협착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82.5%는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허리 협착증이 단순히 허리만의 병이라면 이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무증상인 사람들은 왜 무증상이에요? 허리는 막혀 있지만 혈액순환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허리가 얼마 막혀 있지 않는 경증의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허리 협착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혈관 건강이라든가 혈액순환 관련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죠. 결국 허리 협착증은 허리가 얼마나 협착돼 있느냐, 거기에 더해서 혈관의 상태와 혈액순환 정도가 어떠냐, 이 두 개가 종합돼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협착된다고 해서 모두가 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MRI를 찍어보십시오. 허리 협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허리 협착증이 안 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라요. 주름살이 생기듯이 허리 협착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허리 협착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그거는 병이 아니다. 자,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냐? 아까 혈관 건강이나 혈액순환 문제 말씀드렸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허리 주변에 유착이 생길 경우, 유착이 생겨서 뼈를 잡아당긴다거나 신경과 혈관을 더욱 방해할 경우에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착을 해결해야 되겠다. 허리 협착증을 건강하게 극복시키기 위해서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침치료 많이 했다 그랬죠. 허리 협착증 해결하기 위해서. 자,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해오던 도침치료를 하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동의보감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약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발끝까지 혈액순환 개선시킬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 명상단체, 운동단체에 가기도 해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끝치기라고 하는 비법이 있죠.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턱턱 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이걸 3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끝치기를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발끝치기를 이야기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하신 분들이.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허리 협착증의 혈액순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좋아지는데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발끝치기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까 환자분들께서 맨발로 걸었더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환자분들한테 권해봤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한테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허리 협착증은 맨발 걷기를 한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환자분들께 하라고 하면 맨발 걷기 하기가 쉽나요? 장소 찾는 것도 어렵고 정작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맨발 걷기는 가서 해야 몇 분이잖아요. 가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맨발 걷기의 원리를 구현한 신발이 있더라. 그래서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맨발 신발로라도 신발을 바꿔라. 운동화처럼 일상생활에서 신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졌던 궁금증, 또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료하고 있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아마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협착된 허리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침으로 유착을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혈액순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허리 협착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 협착증을 극복해 갈 수 있다면 매우 건강한 극복 방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허리 협착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연구해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